안녕하세요, 샤들님들. 타로마스터 백서월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여러분들의 다음 연애 상대, 어떤 사람인지, 언제 만나는지, 어떻게 만났는지, 그래서 여러분들과 어떤 연애를 하는지, 오래 만나는지, 진짜 인연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는 영상 준비했어요. 자, 카드 골라보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고르셨나요? 자, 그러면은 번호 오픈하도록 할게요. 자, 본인이 고르신 번호 타임스탬프로 가셔서 시청해주세요. 자, 첫 번째 샤넬님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연애 상대를 알아보기 전에 현재 여러분들의 연애 운과 앞으로의 연애 운에 대해서 한번 봤어요. 우리 현재 샤넬님들의 연애 운이 좀 많이 힘드신 연애 운이다. 그래서 저는 약간 우리 샤넬님들이 누군가와 헤어졌거나 누군가로부터 좀 상처를 받았다거나 이별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자체 지금 현재 운기가 여러 가지 면에서 전반적으로 좋지 않아서 여러분이 지금 연애에 좀 몰입을 한다거나 누군가를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 계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샤넬님들이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하시는 일에 있어서 좀 뭔가 풀리지 않아서 하시는 일이 좀 버거워서 좀 지치신 면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어떤 분들은 최근에 이별을 했다거나 만나던 상대와 잘 풀리지 않아서 좀 실망을 했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으신 걸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연애 운기는 좀 많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빛이 죽어 있다. 여러분들의 빛이 뭔가 지금 뒤엎어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스타카드의 역방향이 그거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연애 운기는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다행이죠. 지금은 좋지 않지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성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고 또 우리 샤넬님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대상을 만나게 돼서 연애를 하고 그로 인해서 전반적인 여러분들의 나머지 운기가 확 풀리는 일과 연애 사랑이 정말 모두 다 잘 풀리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다행히도 정말 사랑을 완성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함께 좋은 것들을 하는 어떤 흐름으로 보여요. 이 상대방의 특징을 제가 알아봤는데요. 우선 외모가요, 장난이 아닙니다. 너무 출중합니다. 나인 오브 컵이 나오는데 이 상대방은 외모적으로 부족한 게 없어요. 정말 거의 완벽에 가까운 외모를 가지고 있다. 외모, 그러니까 얼굴이라던가 어떤 몸매 비율이라던가 스타일이라던가 어떤 태도라던가 이성들이 보통 봤을 때 굉장히 좋아할 만한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심지어 조금 연예인 같이 생긴 느낌이 있어요. 외모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으로 보여지거든요. 자기의 자기 관리를 잘한다는 느낌도 있고요. 자기가 정말 이렇게 외모가 뛰어나다는 걸 아는 느낌도 솔직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났다는 걸 좀 아는 것 같고 어찌됐든 자기 관리도 되게 잘하시고 외모가 너무 출중해서 웬만한 이성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외모래요. 자, 이분의 성격을 봤는데요. 이분이 제가 봤을 때는 성격 자체가 처음에는 좀 친해지기가 어려운 성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고 나면은,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서 그 상대방과 친밀해지고 알게 되면은 너무 잘해주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성격으로 보이는데, 처음에는 자기가 잘 모르기 때문에 낯가림을 한다거나 좀 거리를 두려고 한다거나 친해지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성격이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안정적이고 답답하고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약간 모험을 좋아한다거나 좀 액티브한 어떤 활동을 좋아한다거나 지루한 거는 조금 못 참는 성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성격은 제가 흔히 되게 싫어하는 뭐 나르시시스트거나 뭐 인격장애적인 부분으로는 보이지는 않아요. 정말 다행히도. 그래서 낯을 좀 많이 가리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답답하고 좀 지루한 걸 못 참는 것 같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성 자체는 굉장히 괜찮아 보입니다. 자, 이분의 연애 성향을 봤어요. 이분의 연애 성향은 만약에 좋아하는 대상이 생기면은 굉장히 빠르게 다가갈 것이다. 참지를 못할 거예요. 그 대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대상을 정복하고자, 그 대상을 내 걸로 만들고자 굉장히 열정적으로 다가오고 열정적으로 마음을 표현할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분 자체도 본인이 잘났기 때문에 이성을 봤을 때 그 되게 잘난 이성, 그러니까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좋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외모도 그렇고, 이분이 외모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외모를 많이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욕심낼 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이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연애 성향이 본인이 꽂히는 사람, 근데 하여튼 본인이 되게 좋아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된다면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들이대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마음 표현을 많이 한다거나 거침없이 다가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분의 성향에서 제가 좀 느낀 게 뭐냐면은, 이분이 왜 안정적이고 지루한 거 별로 안 좋아할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항상 도전하는 거를 좀 좋아한다거나, 경쟁한다는 걸 좀 좋아하거나,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누군가를 봤을 때 되게, 우리가 흔히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잘나신 분들 있잖아요. 정말 누가 봐도 욕심이 나는 그런, 이성을 자기가 정복하고자 하는 어떤 욕구가 좀 있어 보여요. 특히 이런 경향은 남자분들이 좀 갖고 계시잖아요. 왜 마치 뭔가 사냥을 하듯이, 좀 이런 비유가 좀 그렇긴 하지만 사냥을 하듯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노력해서 내 걸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좀 있으신 걸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분들은 처음에 자기가 정말 미친 듯이 좋아하는 누군가를 발견하면은 정말 그냥 그러니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미친 듯이 이렇게 들이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열정적이고 굉장히 빠르게 다가올 연애 성향이다. 자, 이 사람을 우리 샤넬님이 어디에서 만나요? 라고 물어봤더니요. 자, 제일 먼저 나왔던 카드가 퀸 오브 완즈입니다. 어떤 여자가 거울 앞에서 자기 전신사진을 찍는 거가 나오거든요. 이렇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취미로 하는 어떤 모임에서 만나는 게 아닌가. 혼자만 뭘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런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상에서 같이 무언가를 하는 모임 속에서 만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마주치게 되는 거는 온라인 상에서 먼저 보고요. 실제 만나게 되는 거는 오프라인 상에서 만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제가 봤을 때 정말 온라인 상에서 먼저 만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되게 사진 찍는 취미를 되게 좋아해. 그러면은 그런 모임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런 모임에 들어갔을 때 이제 자기소개 보통 하잖아요. 자기 사진 올리면서, 그러면서 처음 서로를 보게 되는 느낌이 있고요. 특히 이 상대방 쪽에서 여러분들이 올린 그런 자기소개의 어떤 그 사진이랑 여러분들의 그런 것들을 보고서는 먼저 반하게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먼저 이제 온라인상에서 여러분들의 그 사진이랑 그런 걸 보고 반하고, 현실에 만나게 됐을 때 또 한 번 반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샤넬님들은 분명히 오프라인상에서 먼저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핸드폰을 가지고 핸드폰 속에서 먼저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런 온라인 모임 같은 거 핸드폰을 통해서 먼저 이렇게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두 분이 연애할 때 모습, 먼저 보기 전에, 서로를 알아갈 때 모습을 봤어요. 진짜 두 분 주변에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렇다는 거는 진짜 두 분이 함께 뭔가 취미 활동을 하면서, 두 분이 만나게 되고 또 몰래 만나는 느낌이 있거든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두 분이서만 서로 이렇게 카톡을 한다던가, 문자를 한다거나, 두 분이서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몰래 데이트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의 어떤, 마음이라던가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우리 샤넬님이 조금 이 상대방한테 서운함을 느끼는 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비밀 연애를 먼저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비밀 연애를 하고 나를 오픈시키지 않는 거는 혹시 이 사람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우리 샤넬님 마음속에서 좀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두 분이 처음에 이렇게 알아가게 됐을 때 약간 썸 같은 거를 먼저 타는 느낌이 있고, 그러는 와중에 아직 정확히 공식적인 고백을 안 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약간 삐지는 느낌? 이 사람의 마음이 정말 나를 좋아하는 건지 아닌지에 대한 확신이 조금 안 드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고백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썸 타듯이 그 어떤 모임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친해진 후에 이 상대방이 먼저 여러분들한테 고백하고, 그 고백으로 인해서 우리 샤넬님이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이 정말 나랑 사귀고자 하는구나 해서 두 분의 서로 마음을 확인하게 되는 일이 있대요. 그래서 두 분은 이런 식으로 사귀게 되는 느낌인 거고요. 자, 제가 두 분이 정말 오래 만날 수 있는 인연인지를 물어봤어요. 자, 두 분은요, 만약에 이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사귀게 되면은, 네, 오래 만날 인연이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결혼의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두 분이 진짜 짧게 만나는 인연이 아니라 진짜 인연처럼 오래 만나는데요. 다만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약간의 문제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 상대방 분께서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 만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많이 돌아다니는 걸 좋아한다거나, 자기 취미 활동을 막 사람들과 모여서 하는 걸 좋아한다거나, 술 먹는 거를 좋아한다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샤넬님이 좀 실망을 하고, 너무, 그러니까 사귀는 와중에 자꾸 다른 모임에 나가고 사람들 많은 모임에 나가고 술을 마시고 이러는 거 솔직히 그렇게 좋아할 만한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이분 자체가 좀 그런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많이 돌아다니는 걸 좋아한다거나, 사람들과 자꾸 만나는 걸 좋아한다거나, 술 먹는 걸 좋아한다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갈등은 있지만, 두 분이 기본적으로 뭔가 되게 잘 맞는 궁합이라는 게 제일 먼저 나왔거든요. 텐 오브 펜타클로 보여주기 때문에 두 분이 전반적으로 외모도 그렇고, 어떤 경제적인 면이나 능력적인 면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여러분들이 오래 만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인연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어떤 분들은 두 분은 결혼을 전제로 만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그 정말 결혼 생각하고 만나자는 얘기를 꺼내서 정말 그런 목적으로 진지하게 만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다. 다만 이 상대방 분이 너무 좀 이렇게 노는 거, 친구들 만나는 거, 술 먹는 거, 어떤 모임에 나가는 걸 좀 좋아해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우리 샤넬님이 속상하고 좀 그럴 수 있다는 점이 나왔어요. 네. 그런 거는 이제 그 상대방과 여러분들이 대화를 통해서 잘 풀어나가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두 분 언제 만나요? 라는 질문에 숫자 5와 함께 꽃이 피고 이렇게 나무가 푸를 때를 보여주기 때문에 봄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상대방 분을 다음 연애를 여러분들은 내년에 하게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혼자시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있지만 그 누군가와 잘 풀리지 않아서 연애가 좀 힘들어서 다음 연애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상대방 분을 봄에 만난다. 저는 좀 내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연애를 기대하셨던 분들은 안타깝지만 꽃이 피는 봄이 올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우리 샤넬님들이 이제 앞으로 다음 연애를 하실 때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고 연애를 하시면 좋은지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정말 조언 카드를 바로 열었는데 새로운 사랑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해줘요. 이 새로운 사랑이 여러분들의 로맨틱한 감정을 휘저어 놓을 것이라는 또 한 번의 조언이 아니라 예언을 해주는 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샤넬님들한테는 분명히 새로운 사랑이, 특히 우리 샤넬님이 너무나 좋아하는,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고요. 이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속마음적 대화를 많이 나누시래요. 정직하게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 그리고 생각들에 대해서 서로가 솔직한 대화를 나눠야 된다라는 조언이 나오거든요. 우리 샤넬님들이 제가 봤을 때는 방금 이 상대방, 이 새로운 분과의 어떤 그런 궁합에서도 제가 조금 느꼈던 바가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 샤넬님이 되게 실망하고 속상해하는 게 나왔는데, 그럴 때 그냥 단순히 실망하고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상대방한테 잘 전달하시는 게 어떨까. 너가 이렇게 술 먹고 다른 사람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는 거 좋아하는 건 알겠어. 하지만 네가 매번 이런 식으로 너무 과하게 자꾸 다른 사람 만나고 술을 먹는 걸 좋아한다면은 나는 솔직히 너무 좀 속상하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화를 내거나 상대방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차분하게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어떤 연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의 소통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조언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샤넬님들이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올 인연과 잘 만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커뮤니케이션의 그런 어떤 스킬을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을 좀 깊이 새기셔서 정말 다음 연애를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하시길 빌면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안녕. 자, 두 번째 샤넬님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우리 샤넬님들 현재 연애 운기를 한번 봤습니다. 우리 샤넬님들 현재 연애 운기가 여러분들은 되게 누군가를 만나고 싶고 여러분들이 되게 바라는 어떤 연애가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잘 풀리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랑 잘 안 된다거나 아니면 오래도록 여러분들이 바라던 어떤 이성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상향이 있었던 거죠. 있는데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서 외롭게 계속 혼자 계시는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연애 운이,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하고 싶고 정말 많이 기다렸고 그런 상태인데 그게 잘 되지 않고 있대요. 그런 대상이 없거나 그런 대상이 있어도 뭔가 연애가 잘 풀리지 않는 느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연애가 잘 풀리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외로워하고 좀 그런 상태로 저는 보입니다. 정말 다행인 거는요.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연애운이 완전 풀려나갑니다. 자, 나인 오브 소주 역방향에다가 쓰리 오브 컵, 네, 이런 카드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연애운은요, 이제 더 이상은 외로움 끝, 괴로움 끝. 그래서 정말 마음에 맞는 대상을 만나서 그 사람과 너무나 행복한 연애를 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과 굉장히 비슷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음 연애운을 물었을 때 쌍둥이 카드처럼 보이는 카드들이 두 장이나 나왔거든요. 이렇다는 거는 여러분들의 영혼의 단짝, 소울메이트, 뭐 외모가 굉장히 비슷하다던가 아니면 여러분들과 어떤 취향이라던가 성격이 굉장히 비슷한 사람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과 거의 쌍둥이급의 어떤 대상인 거예요. 천생연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 주제처럼 여러분들의 진짜 인연을 만나게 되는 연애 운이다라고 저는 보여졌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자, 이 사람의 외모, 성격, 연애 성향을 열어봤어요. 이 사람의 외모는요, 처음에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샤넬님들이 바라던 어떤 이상형과는 좀 다를 수는 있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는요, 약간 이렇게 피부도 하얗고, 몸도 여리여리하고, 키도 크고, 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한다면요, 그것과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몸이 여리여리한 게 아니라 막 근육질해, 피부는 까무잡잡하고, 막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는 어떤 이상형이 있다면은요, 그 사람이랑은 좀 반대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결국 여러분들이 빠져나올 수 없는 매력에 빠지는 대상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공감했던 게, 제가 사실은요, 어렸을 때는 좀 이렇게, 아이돌처럼 생긴 사람, 곱상하게 생긴 사람, 이런 사람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생긴 사람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연예인처럼 저도.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개그맨 이승윤 씨 아시죠, 여러분들? 그분이 그 연예인급 외모도 아니고 되게 무슨 머슴같이 생기고 우락부락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저는 그분을 보고서는 제가 이런 사람도 내가 매력을 느끼고 이런 사람도 정말 좋다라는 걸 제가 한번 깨우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에는 뭐 진짜 본인만의 어떤 이상형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 상대방분의 외모는 그것과 완전 동떨어진 반대의 외모지만 여러분들이 반해요. 여러분들이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상형과는 너무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그 매력에 너무 빠지는 외모라고 합니다. 자, 성격을 봤어요. 자, 성격은 이 사람이요. 되게 재밌는 게 이 상대방 분이 뭐 남자든 여자분이든지 간에 좀 새침해요. 새침하고 조용하고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잘 삐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되게 착하고 마음씨도 곱고 그렇기는 하는데 조금 잘 삐질 수 있다. 별거 아닌 일에 좀 삐져서 새침해질 수 있다라는 게 좀 느껴졌고요. 좀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열심히 뭔가를 할 때 되게 열심히 할 것 같은 사람? 되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할 것 같은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느낌도 들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좀 소심해. 좀 삐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자, 연애 성향을 봤는데요. 이런 성격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연애 성향이 처음에는 만날 때 대화 소통도 잘 되고 균형감도 있고 되게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잘 삐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꾸 상처를 받게 된다거나 그런 본인의 상처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상처를 좀 주는 그런 연애 성향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 분이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뭔가 마음이 좀 소심한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본인도 힘들겠지만 왜 너무 소심하면은 상대방을 좀 피곤하게 할 수 있잖아요. 본의 아니게 상대방한테 상처를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이 상대방이 본인이 균형점만 잘 찾고 좀 그렇다라면은 괜찮겠지만 가끔씩 별거 아닌 일에 삐지고 좀 화를 내고 그럴 수 있는 느낌으로 보였어요. 안타깝지만 그래요. 자, 외모는 다행히 여러분들이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지만 약간 성격적인 면에서 이 상대방이 좀 고쳐야 될 부분이 느껴졌습니다. 자, 어디에서 만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노트북을 보면서 일하는 남자를 먼저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일하면서 만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그러나 컴퓨터라는 매체를 보여줬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온라인상에서 먼저 만나는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 온라인상에서 먼저 만나는 것들 정말 많잖아요. 모임도 있고 뭐 연애 그런 어떤 그 데이팅 앱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먼저 만나는 거는 온라인상에서 먼저 만나고 그 이후에 오프라인에서 실제 얼굴을 보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을 통해서 그렇게 만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온라인상에서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어떤 모임이라던가 어떤 온라인상의 활동 모임을 통해서 먼저 만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자, 이 사람이랑 사귀게 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제가 먼저 봤는데요. 우리 샤넬님이 이 사람을 그런 어떤 모임이라던가 일을 하면서 발견을 하게 되고 계속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흐름이었어요. 그리고 그 상대방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능력이 많으신 분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방이 어떤 명예나 지위가 되게 높거나 아니면 이 상대방이 굉장히 어떤 그 모임 속에서 어떤 그 모임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샤넬님이 이 상대방을 계속 잘 지켜보고 관심을 갖다가 결국은 이제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제 이 상대방이 먼저 고백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다른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고백을 하는 느낌이 있고 그로 인해서 두 분이 공식적인 사이가 되는 흐름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도 여러분들을 지켜본 거긴 하지만 아마 티를 전혀 안 낼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누굴 좋아해도 티를 전혀 내지 않고 안 좋아하는 척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상대방이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방도 사실 여러분들 되게 마음에 들어 하거든요. 근데 관심 없는 척을 계속 할 거예요. 너가 내 주변에 있었니? 너가 옆에 있었는지 몰랐네.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신경 쓰면서, 사실은 여러분들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고 관심을 갖고 있고, 사귀고 싶어 하면서도, 이 상대방이 제가 아까 되게 좀 소심한 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자기 감정을 되게 잘 숨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못 참고 어떤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고백을 하면서 두 분이 사귀게 된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남들이 다 알게 되는 공식적인 사이가 된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두 분의 그런 어떤 연애 궁합을 열어봤어요. 오래 만날 분인지 알고 싶어가지고. 자, 두 분은 조금 소통하는데 약간의 좀 그런 게 있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왜 두 분이 어떤 모임 속에서 만나는 느낌이 든다고 말씀을 드려서, 주변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때는 괜찮아요. 그 다른 사람들과 함께 뭐 술을 마시고 대화를 하고 어떤 모임을 가질 때는 서로 너무 재밌고 서로 너무 좋아요. 근데 두 분은 제가 봤을 때 좀 각자가 좀 성향 자체가 서로 너무 좀 소통하는 데 있어서 자기 감정 표현이라던가 이런 거를 제대로 잘 전달을 하지 못하면서 조금 갈등이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 좀 궁합 자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너무 좋아. 그리고 또 뭔가 술을 먹는다거나 어디 좋은 데 놀러 간다거나 이럴 땐 또 되게 좋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둘만 있을 때는 좀 뭔가 자꾸 싸우게 된다거나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좀 서로 다투게 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두 분은 무엇보다도 되게 속궁합이 너무너무 잘 맞는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두 분은 잠깐 만나고 헤어지는 인연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은 두 분이 속궁합이 정말 장난이 아니게 잘 맞는 느낌이 있고, 그로 인해서 계속 좀 오래 만나게 되는 인연인 것 같다. 그러나 두 분은 좀 소통하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 어떤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나온다면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두 분이 소통하는 법을 좀 배우셔야 돼요. 노력을 하셔서 본인의 어떤 속 감정이라던가 생각이라던가 이런 거를 좀 싸우지 않고 잘 전달하는 법을 배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게 잘 되기가 힘들다, 정말 노력을 해봤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 한다면요, 두 분만 만나시지 마시고 항상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만나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둘만 만나면 자꾸 좀 싸우게 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두 분의 인연궁합으로 봤을 때는 그런 좀 단점은 있지만 속궁합이 너무 잘 맞기 때문에 왜 우리가 약간 이게 비유가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얘기가, 사실은 그 칼로 물베기가 보통 속궁합이거든요. 아무리 싸우고 막 죽일 듯이 미워도 속궁합 한 번 하면은 이게 다 화해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약간 우리 샤넬님이 이 상대방과의 궁합이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막 싸우고 되게 감정 안 좋고 해도 속궁합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걸 하고 나서 약간 풀려버리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자, 우리 샤넬님이 이 사람을 언제 만나요? 제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딱 지금 가을 느낌으로 밤을 보여줍니다. 밤톨. 밤이 열릴 때, 밤이 이렇게 익어가지고 땅에 떨어져서 이 가시 속에서 밤알이 이렇게 나올 때 만나게 된다. 이거 가을이잖아요. 이제 곧 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샤넬님들 이분을 이제 곧 밤알이 열릴 때 곧 만나게 되고요. 우리 샤넬님들이 이분이랑 정말 연애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조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소울메이트가 맞다. 와, 그러니까요. 제가 왜 아까 우리 샤넬님들의 앞으로의 연애운이 정말 소울메이트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쌍둥이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과 굉장히 비슷한 사람이라는 소리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두 분은 소울메이트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분 만날 때 여러분들 내면에 어떤 즐거움의 노래를 허락하시래요. 이렇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정말 열정을 가지고 즐겁게 만나라는 소리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울메이트 이제 곧 나타날 것이고, 이 사람 만날 때 즐겁고 행복하게 열정을 다해서 만나시면요, 정말 두 분이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만날 수 있는 인연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샤넬님들의 일과 사랑이 잘 풀려나가기를 빌면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안녕. 자, 세 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우리 샤넬님들의 현재 연애 운을 봤습니다. 우리 샤넬님들은 인기가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지가 많지 않으실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이성이 굉장히 많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명을 만나면서 누굴 만나볼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간에 우리 샤넬님의 현재 연애 운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다. 굉장히 많은 이성들이 여러분들한테 관심을 보이고 있고 대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나요,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연애 운은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 샤넬님들 중에는 이미 여러분들이 공식적인 누군가가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하시는 게 아닐까. 보통 이렇게 복잡한 연애 상황에 계시는 분들이 연애운이 좋지 않게 흘러갑니다. 당연하잖아요. 한 명한테 진심을 다해야지만 연애운은 좋게 흘러가요. 근데 막 여러 명의 이성을 동시에 만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결혼을 했는데 다른 이성을 그 상태에서 만나려고 한다. 그러니까 불륜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연애운은 좋지 않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 샤넬님들은 앞으로 연애운이 좀 문제가 있어요. 기존의 관계가 깨지거나 본인의 명예가 실추된다거나 뭔가 안 좋은 루머에 휩싸인다거나 안 좋은 인연과 인연을 맺게 될 수 있는 연애운이다. 그래서 우리 샤넬님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흥미롭게도요. 여러분들의 다음 연애 상대에서 알아봤는데 좋은 얘기들이 별로 나오지 않는 다음 연애 상대가 얘기가 나와요. 어찌됐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다음 연애 상대 외모를 봤어요. 외모는 굉장히 출중할 가능성이 높지만 카드 자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냐면은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사람 만나면 안 돼. 이 사람 도둑놈 사기꾼이야. 이 사람 만나면 너무 외롭고 힘들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해주는 느낌으로 외모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외모 자체는 출중할 수 있으나 어찌됐든 여러분들한테 좋은 인연이 아니고 만나서는 안 되는 인연이라는 얘기를 해준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게요, 성격과 연애 성향에 또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있거든요. 자, 이 상대방의 성격을 봤을 때 악마 카드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이렇다는 거는 이 상대방이 뭔가 욕심이 굉장히 많다거나 쾌락을 추구한다거나 이성을 너무 좋아한다거나 이런 사람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이 뭐 예를 들어서 실제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날 수 있고 가진 게 많을 수는 있는데요. 이 사람의 성격을 봤을 때는 본인의 욕심으로 이뤄낸 어떤 성과들인 것 같아요. 원래 욕심이 많으면은 뭐 일이라던가 금전적인 면에서 굉장히 큰 성과를 낼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 상대방 분이 그렇게 좋은 사람 같지 않다는 느낌이 지속적으로 들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나르시스트거나 인격장애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기적일 수 있다. 쾌락을 추구할 수 있다. 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연애 성향도 봤을 때 이 사람은 이성들한테 되게 달콤하게 잘해주기는 하지만 그 많은 어떤 관계들을 이고지고 가고 싶어하는 연애 성향이라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바람둥이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요, 어떤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책임감, 의무 이런 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연애 성향으로도 보여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매여 있는 게 너무 싫거나 부담스러워서 많은 이성을 만나려고 하는 연애 성향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이 사람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 정말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문제가 있어요. 바람둥이일 수 있고 나르시스트일 수 있고 인격장애일 수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과 어디서 만나요 했을 때 세븐 오브 펜타클을 얘기해 주는 걸 보면은 이미 만나신 분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미 만나신 분들도 있고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은 금전을 얘기하기 때문에 돈 버는 곳, 직장에서 만났다, 사업하다가 만났다, 일하다가 만났다. 여러분들의 어떤 그 구역인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만났든 좀 그런 느낌으로 보여지고요. 뭐 이게 제너럴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 상대방 분과 같은 직장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 상대방 분의 영역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약간 우리 샤넬님들의 영역, 여러분들의 직장, 사업하시는 곳, 일하시는 곳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랑 어쩌다가 그렇게 관계가 되는지 물어봤어요. 자, 두 분이 공식적인 사이에서 무언가를 막 이렇게 대화하다가 그렇게 된다. 특히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한테 먼저 관심 표명을 하는 걸로 보여요. 그런 공식적인 사회에서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이제 여러분들과 사적인 어떤 대화를 하면서 사적으로 같이 차를 한잔하면서 사적으로 같이 뭐 술을 한잔하면서 그렇게 이제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한테 본인의 마음을 보여주게 되고요. 역시나 주변의 반대가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싫어할 관계이기 때문에 두 분은 만약에 진짜 사귀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샤넬님도 이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건 알지만 자꾸 이 사람 생각이 나고 이 사람한테 매여 있게 되는 형국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분이 진짜 만나면은 좀 피곤한 관계, 만나면은 안 되는 관계가 분명히 맞다라고 지속적으로 카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 실제로 두 분의 관계가 자꾸 소문이 나버려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입에 노를 내릴 수도 있어요. 이게 세상에 비밀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아무리 뭐 비밀로 만나고 뭐 해도 이게 사람이라는 게 다 촉이 있고 다 눈치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두 분이 그렇게 뭔가 사적인 그런 어떤 감정을 나누고 그런 것들이 좀 사람들한테 알려져가지고 우리 샤넬님이 좀 고난에 처하는 느낌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웬만하면 거리를 두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진짜로 어떤 분들은 우리 샤넬님이 되게 지혜롭게 이 사람을 멀리하는 느낌으로도 보여요. 이 사람 위험하다. 이 사람 만나면 안 되겠다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 좀 이렇게 거리를 두는 느낌도 들어서 우리 샤넬님들이 제가 보이는 이런 카드 그림처럼 좀 거리를 두시는 게 어떤가. 왜냐? 자, 이 사람과의 궁합을 봤더니 역시나 굉장히 좋지 않게 나옵니다. 안 좋은 인연궁합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좋을 수 있대요. 같이 무언가를 하다가 사람들과 같이 무언가를 하다가 같이 술을 마시다가 같이 뭔가 좋은 데 놀러 갔다가 이렇게 친해지게 돼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지만 그 이후의 흐름이 두 분은 실망하게 되고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약간 좀 싸우시는 분들도 있는 느낌으로 나오거든요. 좋지 않은 궁합이다. 그러니까 처음만 좋지. 처음만 뭔가 달콤하고 처음만 뭔가 인연같이 좀 느껴지고 괜히 좀 처음에 설레게 되고 그렇긴 하지만 그 이후의 흐름이 너무 좋지 않은 궁합. 실망하게 되고 자꾸 기다리게 되고 자꾸 화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의 인연궁합은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잠시 여러분들을 흔들고 지나가는 인연궁합이에요. 그래서 좋지 않은 인연궁합이기 때문에 우리 샤넬님들이 이 사람을 안 만나는 게 맞아요.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나 어찌됐든 여러분들의 다음 연애 상대는 이분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분을 언제 만나요? 라고 물었더니 너무나 명백하게 가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을.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미 진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누군지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 이미 아는 사람. 아니면 모른다 하면은 이번 가을에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다가오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마음을 보여주게 되고 여러분들을 꼬시게 된다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가을이다. 지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샤넬님들한테 제가 좋은 조언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의 인생에 과거의 인연이 들어오게 될 거라는데 이분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들한테 지금 뭔가 재회 그런 운이 있고 그 여러분들 과거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돌아올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실 때 서로 깊은 속마음적 대화를 나누셔야 된대요. 서로를 더 많이 알아보셔야 되고 서로한테 어떤 그런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느낌, 감정, 생각들을 그렇게 드러내고 대화를 해야지만 두 분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샤넬님들이 기본적으로 소통하는 데 있어서 좀 스킬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샤넬님들은 앞으로 누군가를 만나시려고 하시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미 결혼하셨나요? 공식적인 애인이 있으신가요? 그분과 만약에 지금 사이가 틀어졌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의 책임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소통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네 만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네라고 단정 짓는 게 아니라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뭔가 대화를 깊이 나누면서 오해를 풀고 왜냐면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세상에는 일부러 상처를 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좀 오해에서 비롯된 상처를 받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상대방이 하는 말과 행동에 뭔가 이렇게 곡해해서 오해해가지고 상처를 받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에 딱 보면은 그게 여러분들을 일부러 그 상대방이 상처 주려고 하는 말과 행동이 아니라 근데 그 사람 자체가 뭔가
그 자라왔던 환경이라던가 부모님한테 뭔가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던가 아니면 사랑의 스킬이 없어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이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어서 그런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는 건데 그거를 그냥 무조건 상처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샤넬님들은 기본적으로 상처를 받기 전에 왜 그 사람이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과 좀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눠 보셔야 된다는 조언으로 저는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가사랑을 잘 풀어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상대방과 속 깊은 대화를 나누고 그 본인이 느끼는 감정이라던가 생각에 대해서 잘 전달을 해야 된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우리 샤넬님들이 이 조언을 잘 받아들이셔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을 정말 안정적으로 잘 갖고 나가시길 빌게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연애운이 되게 좋지 않기 때문에 다음 연애 이 상대에 대해서는 깊은 마음을 주지 마세요. 어찌됐든 안 좋은 사람은 맞습니다. 인격으로 문제가 있어 보였고 진짜 심하면 나르시스트거나 좀 회피형의 인간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샤넬님이 이런 안 좋은 인연하고는 엮이지 마시고 좋은 인연하고만 인연을 맺으시길 빌면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안녕. 자, 네 번째 이 스트레스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우리 현재 샤넬님들의 연애운과 앞으로 연애운의 흐름을 우선은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연애운은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어떤 대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자꾸 생각하고 그 사람을 자꾸 그리워하고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리 샤넬님이 분명히 마음에 담아두신 분이 있고 그분이랑 지금 조금 안 만나고 계시는 거 아닐까? 아니면 만나고 계셔도 뭔가 약간 여러분들이 더 많이 좋아한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진짜 예전에 만났던 사람인데 자꾸 생각나고 그리워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과의 재회를 바라고 있다던가 이런 느낌이 솔직히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지 간에 앞으로의 연애운을 봤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상이 진짜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기는 하는데 우리 샤넬님이 뭔가 마음이 다치는 느낌이 있거든요. 앞으로의 연애운 흐름이 여러분들 아니면은 뭐 다른 이성들이 여러분 좋다고 이렇게 막 달려오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거나 그 이성이 싫다거나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현재 연애운과 앞으로의 흐름이 뭔가 약간 여러분들이 좀 거부하게 되는 어떤 대상이 나타나지만 그 대상을 거부하거나 멀리하게 되는 흐름으로 저는 보입니다. 자, 다음 연애 상대를 열어봤습니다. 우선 다음 연애 상대의 외모를 봤어요. 자, 외모가 정말 출중합니다. 그래서 그 외모의 상위 포식자 이런 느낌이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누가 봐도 인정하고 할 수밖에 없고 누가 봐도 좀 능력이 많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흔히 능력이 뛰어나면 그 사람의 외모도 되게 좋아 보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외모가 굉장히 뛰어날 수 있고 아니면은 능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외모까지 이 빛을 발하는 이런 느낌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이 상대방 분의 성격을 봤어요. 성격이 되게 안정감 있고 조용하고 차분하기는 해요. 근데 조금은 좀 자기 이기적인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자기 걸 잘 챙긴다던가 자기의 어떤 금전적인 부분, 직업적인 부분에 너무 몰입한다던가, 아니면 너무 이렇게, 뛰어난 것, 좋은 것, 이런 것만을 추구한다거나, 이상향을 추구한다거나, 그래서 이 상대방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보통분이 아닌 것 같고, 자기가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뭔가, 발전하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뭔가 자기 걸 잘 챙기려고 하고 일에 굉장히 몰두하려고 하고 이런 느낌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자, 이분의 연애 성향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의 연애 성향은 확실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공식적인 사이가 되기 전까지는 이성들을 좀 외롭게 할 수 있는 연애 성향으로 보입니다.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분이 워낙에 뛰어나신 분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워낙에 일하고 돈 버는 거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누군가랑 연애를 하고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을 좀 많이 기다리게 할 수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과 만나시는 분들이, 뭐야, 나는 맨날 왜 얘를 기다리고 있어. 얘는 왜 맨날 이렇게 바빠. 얘는 나보다 일이 더 중요한가 봐. 이런 생각을 들게 할 수 있대요. 그러나 이 상대방은요, 제가 봤을 때 공식적인 사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확실히, 그거를 잘 지켜낼 수 있는 성향이긴 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책임감과 의무가 되게 뛰어나서 결혼을 하면은 그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워낙에 바쁘고 자기 일이 중요하다 보니까 함께하는 시간이 적은 거죠. 그래서 좀 상대방을 외롭게 할 수 있고 상대방한테 본의 아니게 좀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금전적으로는 계속 뭔가 안정감을 주고 어떤 결혼을 하게 된다면은 결혼 생활을 잘 지켜낼 것 같은 성향? 그래서 좀 약간 가부장적인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님들이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로서의 어떤 책임과 의무감은 뛰어나지만 뭔가 이렇게 감정 소통하고 마음을 표현하고 같이 뭔가 이렇게 뭐 아기자기하게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이러진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만큼 본인이 굉장히 뛰어나고 워낙에 일이 중요하고 돈 버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러는 것 같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네. 자, 두 분이 어떻게 만나요? 라는 질문에 3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어요. 이렇다는 같이 일을 하다가 만나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 만약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결혼하신 분들도 있나요? 저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에요 라는 느낌도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의 다음 연애 상대를 보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결혼했다면 좀 불륜 상대를 찾는 거잖아요. 좀 말이 웃기긴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재미로 보시나 보다. 결혼했는데 그냥 혹시나 해서 다음 연애 상대가 있는지 재미로 보시는 것 같고, 어찌됐든 이분과는 일을 하면서 같이 돈을 벌면서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만나는 느낌인 거고요. 두 분이 어떻게 친해져요? 어떻게 사귀게 되어 물었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이 상대방분의 성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두 분이 서로 마음을 확인하기까지가 되게 오래 걸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뭐 이렇게 많이 지켜보는 느낌, 뭐 이렇게 인스타 훔쳐보고 카톡 프로필 훔쳐보고 이렇게 핸드폰으로 훔쳐보든 컴퓨터를 통해 훔쳐보든 되게 많이 훔쳐보기는 하는데 서로 가까워지기 되게 어려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분 생각 많이 하고 이분도 여러분들 생각은 굉장히 많이 하지만 두 분이 사귀는 게 너무 어려운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는 어쩌면 이 상대방 분이 이미 공식적으로 뭐 애인이 있다거나 결혼하신 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두 분이 사귈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고 뭔가 이렇게 소통하거나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두 분은 제가 봤을 때는요, 그냥 서로를 계속 생각하고 그리워는 하는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건 좀 어려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이 정말 일적으로 만났다면은 두 분이 만약에 이렇게 뭐 인스타 팔로우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가서 좋아요 정도는 눌러줄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약간은 애매한 게 우리가 친한 동료라던가 아는 사람 그거 눌러주고 좋아요 정도는 눌러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본인이 관심 있는 어떤 마음의 표현을 이런 식으로 좀 되게 소극적으로 한다거나 애매하게 하는 느낌인 거고, 현실의 오프라인 상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좀 약간 이렇게 마음 표현을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다. 자, 두 분의 인연 궁합을 봤더니 역시나 두 분은 만나면 안 되는 인연이 맞다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두 분 사이엔 어떤 선이 있고 만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설사 두 분이 정말 솔로가 맞고 뭐 이렇게 공식적인 사이 없어요. 우리 솔로 맞아요 한다고 해도 두 분의 인연궁합은 좋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 상대방 분도 함부로 여러분들한테 다가가지 못하고 우리 샤넬님들도 자존심이 있어. 함부로 다가가잖아. 서로가 되게 자존심이 높아 보이는 느낌으로 나와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한테 관심은 굉장히 많지만 선을 넘지 않으려는 게 있고 서로 먼저 굽히지 않으려는 게 있고, 이렇기 때문에 두 분은 인연궁합이 이어지기 굉장히 어렵고 설사 이어진다고 해도 지속되기 어려운 인연궁합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다음 연애 상대는 그냥 약간 썸도 아닌 것 같아. 그냥 서로 약간 거리가 있는 상태로 서로를 좀 그리워하고 서로를 되게 생각 많이 하지만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있다가 근데 끝나버릴 가능성이 많은 다음 인연, 연애 상대다. 그래서
이 상대방과는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언제 만나요? 물어봤더니 한여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양볕에서 농부들이 뭔가 밭을 갈고 있고 추수하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지금으로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만나신 분들, 이미 누군지 알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아니면 어찌됐든 이 상대방을 지금 만나게 될 것이다. 지금 굉장히 덥고 한창 이제 수학에 들어간 상태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지금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우리 샤넬님한테 좋은 조언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마음을 열 필요가 있으시대요. 여러분들의 소울메이트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과는 매우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분명히 속임수가 있다. 지금 두 사람이 다 모두 잘못된 마스크를 쓸 수 있고 두 분 중에 한 명이 잘못된 마스크를 쓸 수도 있는데, 이 속임수 기만 카드가 나오면요, 보통 만나서는 안 될 대상일 때 정말 많이 나오거나, 누군가를 좋아해도 그 마음을 숨기거나 아니면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많이 나오는 카드이기 때문에 진짜 지금 여러분들의 다음 연애 상대는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지금 경고성으로 나온 것 같거든요, 이 카드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다음 연애 상대분 그냥 마음을 접으세요. 우리 이분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땐 여러분들한테 다른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마음을 오픈해라. 여러분들의 소울메이트는 여러분들이 원하던 어떤 타입과 이상형과는 많이 다르다라는 조언이 같이 나왔거든요. 이렇다는 거는 여러분들은 당장 이분한테 꽂힐 수 있고 이분을 되게 생각하고 이분을 그리워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진짜 인연은 이분이 아니다라는 어떤 조언이 같이 나온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좋은 인연이 아니다라고 계속 카드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리하셔라. 만나지 마셔라. 여러분들의 다음 연애 상대는 이분이긴 하나 어차피 이분과는 안 된다. 라고 리딩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안녕. 자, 마지막 더 행맨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우선 우리 샤넬님들의 현재 연애운과 앞으로 연애운 흐름을 봤는데요. 현재 연애운은 우리 샤넬님들이 되게 좋아했던 어떤 이성이 있는데 그 이성에 대한 생각을 지금 접어버리려는 어떤 운으로 저는 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샤넬님들이 지금 옛날부터 되게 좋아했던 상대가 있었다거나 아니면은 저는 그냥 연애 안 할래요. 혼자예요. 이런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재 연애운은 스스로가 뭔가 그냥 혼자 있으려는 연애운으로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있든 없든지 간에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아예 혼자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고, 앞으로의 연애운은 그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혼자 진짜 계십니다. 그러다가 또 너무 외롭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든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뭐 마음을 전하는 어떤 대상이 나타나는 흐름으로 보여가지고 우리 샤넬님들이 정말 오늘의 영상 주제처럼 다음 연애 상대가 생기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연애 상대가 누군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먼저 열어봤거든요. 자, 이 연애 상대 메모를 물어봤더니 너무나 흥미롭게도 제가 이 카드에 이 에이드 오브 완즈라는 카드가 2장이나 있는 걸 몰랐는데, 제가 이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처음에 열어봤더니 에이드 오브 완즈가 나와서 뭐지? 해서 한 번 더 열어봤는데 똑같은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렇다는 거는 이 사람의 외모가 굉장히 우리 샤넬님들의 마음에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적 매력을 많이 갖고 있는 외모가 아닐까. 우리 샤넬님들이 그리고 이미 누군지를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솔직히 들었거든요. 아, 그 사람 외모 완전 내 스타일이에요. 그 사람 굉장히 성적으로 매력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의 외모가 굉장히 출중할 것 같고, 특히나 우리 샤넬님의 마음에 굉장히 많이 마음에 드는 성적인 매력을 많이 갖고 있는 외모라고 읽혀졌습니다. 자, 그러나 성격을 봤어요. 성격이 이 상대방 분은 좀 사교성이 많이 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거나 상대방과 뭔가 소통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한다거나 사람을 믿지 못한다거나 상처가 많다거나, 그래서 이 사람의 성격은 사교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이 상대방 분이 뭔가 어렸을 때 상처를 많이 받으셨나? 아니면 살아오면서 상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마음을 닫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좀 대인관계가 그렇게 막 좋은 느낌이 아니에요.
대인관계가 안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연애 성향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자, 연애 성향이요. 상대를 너무나 외롭게 하는 연애 성향이다. 혼자 있으려고 한대. 근데 이 상대방이 좋아하는 사람한테 또 못해주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나름 본인 딴에는 뭐 이렇게 잘 해주고 하지만요. 기본적으로 이 소통이 안 되는 연애 성향으로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상대 이성을 많이 외롭게 하고 상대 이성을 자꾸 이렇게 눈물 짓게 만들고 혼자 있으려고 하고 떨어져 있으려고 하고 그래서 저는 이 상대방의 회피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읽혀졌어요. 그래서 이 상대방은 회피형이 맞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요. 너무나 흥미롭게도 제가 두 분이 어디에서 만나고 어떻게 사귀어요 물어봤는데 우선은 어디에서 만나요? 라는 질문에 이미 누군지 알고 있는 이미 만났다라는 어떤 뉘앙스의 카드가 나와요. 여러분들과 한번 사귀었거나 썸을 탔거나 그런 대상. 그리고 이 사람이랑 어떻게 사귀어 했을 때 처음에 우리 샤넬님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대요. 이 사람의 외모에 반했든 이 사람에 대해서 그냥 본능적으로 끌렸던지 간에 이 사람을 처음에 우리 샤넬님이 굉장히 좋아하게 되고 먼저 좀 약간 다가간 느낌이 있는데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한테 흔들리긴 했지만 여러분들 때문에 좀 뭐라고 해야 될까?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다는 거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상대방과 대화 소통도 잘 되고 정말 뭐가 잘 통하고 서로 뭐가 죽이 잘 맞아서 되게 금방 친해질 수는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상대방이 혼자 있으려고 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상처 때문에 마음을 열지 않고 뭐 이러려고 하고 해서 오히려 두 분은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는 되게 친하게 잘 지낸다거나 뭔가 이렇게 연애 기류를 빠르게 탄다거나 뭐 정말 잘 행복하게 잘 사귄다거나 그럴 수는 있는데요. 가면 갈수록 이 회피형 성향이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상대방과 잘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그냥 썸만 타다가 끝나는 느낌도 들었고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짝사랑하고서는 끝나는 느낌도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인연궁합도 열어봤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지. 자, 그 두 분의 인연궁합은요. 좋을 땐 정말 좋아요. 좋을 땐 정말 가족같이 편하고 오래된 연인 같고 너무 행복하고 심지어 결혼까지 할 수 있는 그러나 그 과정 중에라던가 아니면 처음만 좋은 후에 나중에는 함께 있는 그림이 단 한 장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때만 좋고 나머지는 따로 떨어져 있고 이 상대방이 해피형이라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꾸 실망을 안겨주고 자꾸 화를 돋구고 그 좋았던 때를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인연궁합이라고 얘기가 나와서 저는 이 상대방 분이 해피형이 맞다라고 보여졌어요. 그래서 우리 샤넬님들이 가능하다면은 이분을 안 만나는 게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보세요. 지금 카드도 딱 한 장만 되게 사이가 좋고 가족같이 행복한 거고 나머지는 지금 우리 샤넬님의 모습으로 보이는데 실망하고 기다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화가 나고 이런 인연궁합이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방금 그리고 두 분이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확인해서 친해져요? 라고 물었을 때도 뭔가 처음에 되게 잘 사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뭔가 되게 안 좋아지는 그런 흐름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회피형이 맞다. 명확한 회피형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샤넬님들이 굉장히 실망하게 되고 상처받는 인연이 맞다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만나지 마셔라. 이분을 만나면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언제 만나요? 물어봤을 때 겨울을 보여줍니다. 이미 겨울에 만났던 게 아닐까. 만약에 아직 저 이런 사람 없는데 하면요. 여러분들이 겨울쯤에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인연인 거예요. 그러나 이 다음 연애 상대가 회피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별로 좋은 인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연애 상대 이분은 좀 경계를 하셔야 돼요. 마음을 주지 마세요. 그리고 해피형이라고 해도 처음에는 해피형답지 않게 굉장히 마음을 오픈해가지고 되게 잘해줘요. 되게 친절하게 달콤하게 잘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친밀해지고 난 이후에는 그 해피형 성향이 나타나면서 사람을 헷갈리게 하고 자꾸 도망치려고 하고 연락 안 하고 잠수 타고 이런 어떤 해피형 성향이 나오기 때문에 보통 이 해피형과 연인이 되신 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왜냐면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너무나 잘해주고 너무나 달콤한 말도 잘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연락도 안 되고 나한테서 자꾸 도망치려고 하고 멀어지려고 하고 뭐 어떤 공감도 되지 않고 이렇게 행동을 하니 얼마나 이게 큰 상처예요. 근데 지금 이분의 어떤 연애 성향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인연궁합도 그렇고 흐름도 그렇고 다 이거 완전 해평이에요. 만나지 마세요. 아셨죠? 우리 샤넬님들. 여러분들의 다음 연애 상대는 만나지 마셔라. 어찌됐든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노력이 필요하대요. 위대한 사랑은 그 단계를 밟아나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자, 우리 샤넬님도 뭔가 사랑을 하실 때 노력하고 발전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대요. 아까 여러분들의 현재 연애 운과 앞으로의 연애 운을 봤을 때 우리 샤넬님들도 뭔가 그동안 뭐 인간한테 상처를 받았든 연애를 하면서 상처를 받았든지 간에 뭔가 큰 기대가 없어진 느낌이 솔직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혼자 있을래. 누구 안 만날래요. 이런 어떤 운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사랑을 하고자 한다면요. 여러분들도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되는 게 있고 그 단계를 밟아 나가야지만 정말 오래 만날 수 있고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노력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종교적인 요소가 너의 연애사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조언이 나오는데요. 이렇다라는 거는 정말 종교적인 부분이 그 어떤 연애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이건 도덕 윤리를 얘기할 때도 많습니다. 두 분의 어떤 연애에서 아니면 우리 샤넬님의 어떤 전반적인 연애 상황에서 도덕 윤리를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조언이 나왔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선을 잘 지키셔야 된다는 조언으로 저는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역시 제가 봤을 때는 연애의 어떤 영혼 자체는 어린아이 수준이 아닐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도 뭔가 어린아이 수준의 영혼에 머물러 있는 느낌이 들고 여러분들도 성장하고 발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종교적인 요소는 어쩌면 기도를 많이 하라는 조언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인연 만나고 싶고 정말 오래갈 인연 만나고 싶다면은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하세요. 확언하고 기도하고 시각화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대로 모든 것은 다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만약에 나는 정말 좋은 인연 만나서 행복한 결혼생활 당연히 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믿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흘러가요. 근데 나는 항상 이상한 사람만 만나고 나는 항상 해피형만 만나고 맨날 그래요. 그러면요 맨날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나는 맨날 이상한 사람 만나고 나는 맨날 해피형 만나는 흐름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본인이 믿는 대로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언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노력하셔야 되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본인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어떤 믿음에 대해서 마음을 달리 고쳐 먹으셔야 된다고 조언을 드리면서 저는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안녕.